메인이야. 자,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올 때도 얘가 제일 이제 난이도가 있게끔 나올 테니까 뭐냐?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가장 큰 차이는 됩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특정 수열, 특히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이 나온다는 얘기고, 얘가 메인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명확하면 오늘 이번 시간은 어느 정도 다 끝난 거예요. 자, 봅시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뭐부터? 자,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형태대로 우리가 좀 적어봅시다. 자, 1의 n승. 뭐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1의 n승은 뭔데? 그냥 1이잖아. 계속 1인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의 n승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녀석은 그냥 수렴하죠. 어디로 수렴합니까? 수렴합니다. 어디로 수렴합니까? 얘가 1로 수렴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수열 표현할 때 얘는 n이 한없이 커진다 하더라도 발산합니다. 발반인 거야. 아, 이제 맛이 없네. 자, 발산입니다. 발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발산이 된다. 됐지? 진동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4분의 마이너스 3의 n승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4분의 마이너스 3, 16분의 9, 맞죠? 그 다음에 세제곱 해주시면은 64분의 마이너스 27, 밑에 있는 게 압도적으로 절대치가 더 크니까 더 빨리 가면서 얘는 어디로? 얘 또한 수렴합니다. 어디로 수렴하겠니? 그렇죠. 얘도 수렴합니다. 어디로? 0으로 수렴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제 뭐 더 얘기 안 할게. 더 얘기 안 할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공비들의 특징을 살짝 살펴봤을 때 확실하게 알겠는 건 이거야. 공비의 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 공비라고 할게요. 공비라는 값 자체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있다라고 치면은 그 결과가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비가, 자, 다시 여기다 좀 적을게. A1에 R의 n-1승이다 라는 수열이 있다라고 칩시다. AN이라는 수열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공비가 있어요. 공비가 얼마가 되면 이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이해가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그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나오죠. A1이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항이 0이면 뒤에 뭐가 붙든지 상관없이 그냥 0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0입니다. 첫째 항이 0이더라도 0. 그러면 만약에 첫째 항이 0이 되지 않는다라고 치더라도, 첫째 항이 0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이 아니다 하더라도 R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0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 어떻게? R이 누가 되더라도, R이 1이 되더라도 뭐가 된다? 얘 같은 경우에 어디로 간다? A1이다 라는 거잖아. 계속 1이니까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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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알겠어. 여기서 한 가지 봅시다. 종합적으로 좀 살펴봤었을 때 여기 있어요. 여기 첫 번째 A 첫째 항이 0이면 그냥 0입니다. 두 번째, 첫째 항이 0이 아니더라도 얘가 수렴하려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거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보면 등비수열 이런 형태가 뭐가 수렴하기 위한 수렴 조건이 있어요. 수렴 조건이 뭘까요?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첫 항이 0이거나, 만약에 첫 항 자체가 0이 되지 않는다면 공비가 누구보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서
등호가 탁 들어가더라도 얘는 뭐가 된다?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다? 수렴 조건입니다. 됐죠? 수렴 아니면 조건이 얘입니다. 다 됐나요? 자, 한 가지 더. 자, 이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어디지? 여기 보세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요. 자, 1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첫째 항이잖아.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공비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수열의 형태가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조금 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거야. 첫째 항이 혹시 공비랑 동일한 경우도 지금처럼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첫째 항이 0이 되는 경우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는 첫째 항이 0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첫째 항과 공비가 같으면 공비 안에 마이너스 1과 1 이하인 이 부분 안에 0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로 이거 체크해 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만 체크해 주면 된다? 아, 얘는 이런 상황이라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이하인 이 상황 자체가 수렴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나눠서 기억을 해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얘도 하나의 수렴 조건이 되겠죠. 단 수렴 조건인데 제한이 걸려 있는 게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같아질 수 있을 때. 자, 수렴 조건에 대해서 봤으니 우리 연습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연습 문제 몇 번 보시느냐 뒤에 11번 봅시다. 연습 문제 1-11번입니다. x의 n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x-2의 n승이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얘 또한 잘 보세요. 공비가 누군지 보셔야 됩니다. 공비는 항이 거듭 지나가면서 뭐가 계속 곱해지는지잖아. 근데 공비를 바로 알고 싶으면 지수bab칙을 사용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처럼 n승꼴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n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비가 누가 된다? x의 x-2가 되고 첫째 항도 x의 x-2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각 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x의 x-2가 계속 곱해지는 건데 어떤 타입이다? 이 타입이죠.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만 따져주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x의 x-2가 크다라는 거와 누구만 따져주면 된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따져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족하는 x를 찾아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봅시다. 얘 앞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앞에 있는 거 하나 풀어야 되겠죠. 앞에 있는 거 하나 풀려고 딱 봤더니 이제 뭐 지금쯤 되면 다 알잖아요. x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이항시켰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오케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 이 얘기는 0보다 크려면 x의 범위가 누구만 안 되면 되는데 1만 안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이거인 모든 실수가 되겠죠. 1 빼고 다란 얘기야. 자, 두 번째. 자, 누구를 풀어야 돼요? 우측에 있는 이 녀석을 풀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를 풀어봅시다. x제곱 나와 있고 마이너스 2x 나와 있고 마이너스 1 이항했습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는데 얘는 근해 공식 돌려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직접 안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가 붙을 거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누구보다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알겠죠? 자,
얘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안쪽에 1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따라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은 빼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1보다 크고 누구보다 x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셔야지 정확한 답이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수렴 조건입니다. 끝! 이제 수렴 조건에 대해서 이제 왈과 알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봐. 첫째 항이 0이다. 또는 첫째 항이 0이 아니면 공비가 자 조심해야 될 게 공비가 1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초가 더라. 끝. 치고 이제 잘 보세요. 이제 R의 n승꼴을 포함하는 거야. R의 n승꼴을 이 꼴을 포함합니다. 자 이제 example을 여러 가지로 보여줄 테니까 감각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좀 돼야 돼요. 자 가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 n승이야. 플러스 3분의 자 위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을 거고 n승 곱하기 3 붙을 거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봅시다. R에 n승꼴이 포함되어 있어. 공비의 n승꼴, 공비의 n승꼴, 공비의 n승꼴이 포함되어 있는 수식입니다.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맞죠?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얘 어디로 가요? 상수함수니까 그냥 2죠. 얘는 3이죠. 어디로 가요? 전체적으로 3분의 2로 갑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3분의 2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위로 갈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4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얘는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갑니다. 커집니다. 자, 뒤에 마이너스 2의 n승이 있습니다. 위에 2의 2n승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자, 이렇게 좀 볼게요. 5의 n승이 같다 보죠. 다랬니? 다랬어요? 자, 저렇게 났죠. 자,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될까요? 라는 건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결국에는 봐봐 앞에 있는 거를 좀 비교를 조금 해봅시다. 5의 n승이 있을 건데 이 5의 n승을 왜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얘가 뭐가 가장 빨리 커지는 항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가장 빨리 커지는 항이야. 마치 우리가 다항식에서 n의 제곱 앞에 뭐 100이 있다 하더라도 n의 세제곱틱 있으면 얘 아무 말도 못 하잖아. 왜? 하나씩 커지는 상황에서는 얘가 전체 이 극한을 리드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뒤에 있는 잡다한 것들 얘 4의 n승 곱하기 2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얘한테 100만 집 뭐 100이 아니죠. 한 뭐 3만 집어넣어봐도 4만 집어넣어봐도 이쪽이 훨씬 더 빨리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얘는 어디로 간다? 자, 직관적으로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라는 상태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자, 한없이 커지는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위에 있는 이 절대값이 가장 큰 항이 5의 n승 분자에서 가장 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로 갑니다. 자, 조금만 더.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4의 n승 더하기 1이고 더하기 3의 n승이야. 위에 있는 게 2의 n승 더하기 5가 나왔다고 칩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나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얘가 가장 빨리 커지는 항이고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그렇죠.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잘했나요? 자, 하나만 더 마지막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런 겁니다. 3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2의 n승 분의 4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1이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자, 얘는 마치 누구랑 동일하자라고 보면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을게요. n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n 제곱 플러스 1 여기 3이 붙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데 가장 빨리 커지는 얘가 박빙인 상황이니까 n제곱은 나누겠죠. 3분의 4라고 하고 뒤에 있는 녀석을 n제곱분의 5고 n제곱분의 1이라고 두고 난 다음에 리미트 보내가지고 얘도 0되고 얘도 0되니까 3분의 4로 간다. 근데 아무리 맨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개수분의 개수로 가가지고 문제를 처리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를? 3의 n승이 여기 들어있고 3의 n승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마치 개수분의 개수 하는 것처럼 어떻게 가느냐 없앱니다. 없애면서 얼마가 오겠어요? 9가 오겠죠. 오케이? 지수업치 4죠. 어디로 간다? 9분의 4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수투 했었을 때 그 느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9분의 4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9분의 4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공비의 절대값이 클수록 뭐다? 영향력이 뭐가 된다? 크다. 이 말 안에 모든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해결하시면 된다. 오케이? 다 됐나요? 다 됐죠? 자,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을 계속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얘는 왜 0인지 알 수 있을 거고 얘가 왜 무한대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얘도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0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커지는 밑이 즉 공비의 절대값이 같은 거고 얘네가 박빙인 상황이니까 개수비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자, 한 번만 해볼게. 리미트 자, 뭐라고 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갑니다. 3 곱하기 2의 n승의 2의 n승 그냥 하자. 그냥 example 분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얘들아. 잘못했다. 하자. 연습하는 셈 치고 3분의 4 됐지? 3분의 4 맞죠? 뭐 잘못 적었어요. 잘못 적었다. 하다 보니까 잘못 적었어. 이거 하려고 그랬는 게 아닌데. 자, 조금만 더 넣어볼게. 자, 확실하게 해야 돼. 봐봐.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에서 개수분의 개수를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 봐. 2분의 1에 n승 곱하기 3 더하기 4분의 1에 n승이 있는 거고 위쪽에 4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됐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얼마로 가겠어요? 얼마로 가겠어? 3분의 4로 가는 거 알겠어요? 3분의 4로 가는 거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헷갈릴 거라고. 간혹 가다가 이게 헷갈릴 거고 뭐 4분의 1의 n승 곱하기 2인데 이제 내신을 여러분들이 치셔야 되니까 이것까지도 우리 좀 생각을 합시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공비의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 영향력이 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잘 들어봐. 부정형이야. 0분의 0꼴이잖아요.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이 부분이 효과적인 게 얘는 부정형일 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0분의 0꼴이까지 됐지? 0분의 0꼴이까지 됐죠? 0분의 0꼴입니다. 자, 0분의 0꼴인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적당하겠지. 분모 분자에다가
4의 n승을 곱해줍니다. 4의 n승을 곱해줍니다. 4의 n승을 곱해주면 얘는 얼마가 돼? 3 곱하기 2의 n승이 됩니다. 됐죠? 얘는 얼마가 되죠? 1입니다. 여기는 얼마가 되죠? 4 곱하기 2의 n승이 됩니다. 얘는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쌤, 저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하면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3분의 4잖아. 근데 이제 짧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차피 이거 그대로 유효할 거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2분의 1의 절대값이 4분의 1의 절대값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부정형이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3분의 4로 갈 수도 있고 한 번 거쳐서 3분의 4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다 됐을 거고요. 다 됐지?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다 됐죠? 더 해주고 싶은데 혼란이 올까봐 일단 이것만 기억합시다. 나 너무 이거 하기가 조금 얘는 좀 힘들다. 이거 힘들거든요. 이 부분 생각하기 힘들어요. 이 부분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준다라는 거. 오케이? 다 됐어? 그리고 계속 영향력 생각하다 보면 삽질할 때가 있거든. 자, 여기 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3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나도 많이 예전에 처음 배울 때 이런 부분들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때도 4에 얼마가 되느냐 2분의 1의 n승 더하기 4분의 1의 n승 곱하기 2 더하기 3이야. 자, 얘는 어디로 갈까요? 이 식과 이 식의 차이가 뭔지 알겠어? 이 식은 부정형입니다. 0분의 0꼴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식은 뭐예요? 수렴합니다. 정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차이를 잘 구분을 해야 돼. 이해돼요? 부정형이면 영향력으로 싸움을 걸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얘 같은 경우에 상수가 붙으면 얘 어차피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1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3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1분의 3으로 간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게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외워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데서 막힐 수도 있긴 한데, 자,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이게 만약 부정형이야. 그럼 영향력을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정형, 특히 지금처럼 수렴하는 형태들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수렴 정리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수렴하는 것들끼리 다 모여있으니까. 자, 이제 문제 조금 풀어봅시다. 아직 덜 끝났어요. 1-5번입니다. 자, 1-5번에 보시면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과 발산을 조사합니다. 2의 n승 분의, 자, 루트 3의 n승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2의 n승이 됩니다. 자, 수렴하여 발산해요. 당연히 n은 별 얘기 하지 않아도 무수히, 굉장히 커지겠죠. 수렴하죠. 얼마나 오케이? 됐죠? 1로 수렴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 5의 n승이 있고요. 3의 n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4의 n승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3 곱하기 3의 n승이라 적을게요. 왜 이렇게 적는다? 그래야지 공비 파악하기가 편하니까. 오케이? 공비 파악하기가 얘가 편합니다. 자, 영향력 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센 거고, 따라서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수렴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아니면 나눠주면 돼. 어떻게 나눠준다고? 나눠주면 됩니다. 1 플러스 5분의 3의 n승 분의 위에 있는 건 5분의 4의 n승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3의 n승이 되는 거고,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수렴 성질에 의해서 0으로 간다. 위에는 그냥 영향력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됐지? 밑에 거 봅시다. 5의 n승이고요. 마이너스 6의 n승인데 이제 알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오케이? 얘가 더 세니까 넘어가서 뭐야? 끝났네? 뭐야? 자,
필기하는데 다시 가서 뭐 풀게 없네요. 필기하는데 다시 가시면 이제 뭐가 남았느냐? 딱 한 개가 남았어요. 공비가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계산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공비가 미지수 형태로 나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공비에 뭐가? 공비가 미지수일 때야. 공비가 미지수일 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공비의 절대값이와 공비에 여기 절대값이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공비의 절대값과 뭐랑 비교해 줄 거냐면 1이랑 비교해 줄 겁니다. 오케이? 공비의 절대값과 딱 1이랑 비교해 줄 겁니다. 다른 거랑 비교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되는 건데,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공비를 R이라고 합시다. 공비를 R이라고 두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R의 절대값이 1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얘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용해서 뭔가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일단은 절대값이 굉장히 커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뭘 양산한다? 얘가 부정형을 양산합니다. 부정형 꼴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부정형 꼴에서 뭔가를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뭐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자, r의 2n승 플러스 1분의, 자, 여기에 r의 2의 n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r이라고 하고 더하기 2라고 줍시다.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같다고 칩시다. 이렇게 같다고 칩시다. 그럼 r이 누군지 일단 몰라요. r이 누군지 모르는데, 자, 여기서 보아. 어떻게 한다고? 공비의 절대값이 뭐 큰항으로 쪼갠다. 아, 큰항이래. 1을 기준으로 쪼갠다. 1을 기준으로 쪼갠다 그랬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얼마나 되겠어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공비가 같아서 박빙이면 개수분의 개수로 간다는 얘기야. 다시 r이 1보다 크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서 막 뭔가 식조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판단하셔야 돼. 여기서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밖에 안 되지. 여기서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바로 뭐다? r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 탁 지우면서 곱하기 r이라고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r로 갑니다. 이해가 됐어요? r입니다. r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죠? 개수분의 개수. 두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니? 0, 0, r 더하기 2. 오케이? 됐어요? 0, 0, 얘는 부정형 아니죠? 0, 0, 그래서 r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입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케이?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이 될 때, 그러니까 r이 1이 되는 경우와 r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분모는 2로 가고요. 어차피 여기 1이 될 거 아니야. 여기 같은 경우에 어차피 여기도 1이 될 거 아니야. 1, 1, 1이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2가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냥 1이면 계속 똑같은 값을 찍을 거 아니야. n이 커지든지 말든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의 2n승은 어차피 짝수승이니까 2가 됩니다.
위에 있는 녀석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뒤에 2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0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오케이? 자,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게 메인 내용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이거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들이 나올 텐데 그때 가서 내가 설명해 줄게. 자, 일단 큰 틀은 이게 다예요. 큰 틀은 이게 다고 뭐를 보실 거냐? 1-6번 봅시다. 1-6번 기본 문제 1-6번. 자, 기본 1-6번에 일반항이 A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인 극한값을 구하여라. AN입니다. 자, AN이 있을 건데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 AN이 있는데 1 플러스 R에 뭐다? N승분의 1을 구하시오. 이거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고 R이 누군 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1은 되지 않는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지수로 나와 있으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의 절대값이 1일 때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일 때는 필요 없으니까 1을 대입하면 되겠죠.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0입니다.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럼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왜? 얘가 0으로 갑니다. 얘 0으로 가겠죠. 얘 0으로 갑니다. 0, 1, 1 이렇게 가니까 R이 1이면 대입하면 되겠네.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랬어요?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AN이 있을 텐데 R의 N승 더하기 1분의 위에 R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인데 지금처럼 요 부분이 나와 있으면 하나 지우고 곱하기 R 해주는 게 훨씬 더 판단하기가 편합니다. 자, 가봅시다.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개수분의 개수니까 그냥 R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R이 누구보다 1보다 작을 때요 0으로 가네. 마이너스 1입니다. 마지막으로 R이 누가 될 때? 마이너스 1일 때 뺐죠. R이 1일 때만 해주면 되겠죠. 왜?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었을 때 어차피 0이니까 얘 지금 마지막에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일 때는 0이 되더라. 다 됐죠? 다 되셨을 거고 뭐 없나?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너무 없긴 하네요. 자, 그리고 1-7번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기본 1-7번입니다. 이번하고 좀 쉴게. 와, 몇 시쯤 됐어? 어느 정도 됐어? 24분이야. 좀 쉴 수 있겠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2의 n승이 곡선 y는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둡시다. 자, 쭉 올라갑니다. 얘가 y는 로그 2의 x입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x는 2의 n승이 있어요. x는 2의 n승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Pn이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x 좌표는 2의 n승이지만 y 좌표는 곡선 위에 있으니까 n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자 x에 얼마? 2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적고 수선의 발 여기 수직인 직선 내리고 만나는 점이 뭐가 되겠어요? n일 때는 Pn이죠. n 플러스 1일 때는 누가 되겠어요? Pn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 저렇게 그리고 2의 n 플러스 1승에 n 플러스 1이 되겠네. 됐지? 마지막이야. 한 가지 더 가야 되잖아. 왜? an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bn까지 구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x가 2의 n 플러스 2승 있을 건데 여기 p의 n 플러스 2고 이 점의 좌표가 2의 n 플러스 2승에 누구를 빼주면 된다? 누구를 빼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나오네. 됐지? 됐어? 말이 안 나오네.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뭐다? AN이에요. 오케이? 얘가 AN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BN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BN입니다. 됐죠? 얘가 BN입니다. 정리하시면 AN부터 봅시다. 그러면 AN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AN의 제곱은 자 X의 증가량 얼마? 2의 N승입니다. 됐죠? 2의 N승입니다. 여기가 뭐가 되니까 2 곱하기 2의 N승이 되니까 빼면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의 증가량은 어차피 1이니까 어차피 여기 1인데 제곱 붙을 거고 제곱 붙을 거예요. 요거 하나.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4의 N승 더하기 1입니다. 자, BN 봅시다. BN의 제곱부터 먼저 구하면 자, 얘가 4 곱하기 2의 n승이 되는 거니까 빼면 3 곱하기 2의 n승인데 그거를 다시 제곱할 거고 여기서 얘 빼서 제곱할 거니까 4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9 곱하기 4의 n승 더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AN과 BN은 루트 씌워주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끝에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2번입니다. 여기다 루트 씌워주고 여기 루트 씌워주면 돼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 자, BN의 제곱분의 여기가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BN의 제곱은 얘입니다. 9 곱하기 4의 n승에 더하기 4 n 플러스 1은 여기다 n 플러스 1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건데 얘는 그러면 곱하기 4가 되겠지. n 플러스 1승에 1을 4로 바꿔줘서 곱해주면 되고 답은 얼마인지 알겠지? 5분의 4입니다. 오케이? 됐지? 저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쉬었다.